자, 우리 첫 번째 썰방, 7월 20일 첫 번째 썰방의 주제로 우리 시청자 고민 사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의 성함이 이민규님이 되시겠고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MCT 그 기술자분 사연을 읽었던 것 같은데 아마 민규님도 아마 그 사연 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지금 현재 MCT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사고를 많이 쳐서 검정고시를 따고 19살에 군대를 갔다 와서 21살에 전역하고 4천형 백으로 바로 대기업 생산에 취직했습니다. 이야, 진짜 백이네요. 이야, 이때까지는 인생 참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조금 일찍 피워서 22살째 8년차 피우고 있었습니다. 3교대 근무와 하루 담배 2갑으로 몸에 이상이 오고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결국 1년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꿈은 소방관이었는데 공부할 자신도 없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당연히 사촌형의 말을 듣고 취업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어이없이 잃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지니 조금 용감해지더군요. 모아둔 돈 2천만원 정도로 바로 공부 시작. 첫 시험 이정차 납방, 그래도 6개월 공부한 것 치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3년 반 동안 4번 시험 치르고 다 납방하고 27살에 그만두고 지금 MCT 1년 차입니다. 근데 요즘 문득 30살이 다가오면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친구 추천으로 회사 다니면서 크레인 자격증을 땄는데 크레인으로 이직할지 아니면 MCT를 할지 아니면 미친 척 소방관 시험을 다시 볼지 고민입니다.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있는데 저만 많이 뒤처진 기분입니다. 30 되면 여자 만나기도 힘들다던데 MCT는 내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스펙은 그냥 무입니다. 없습니다. 맞죠? 크레인 자격증은 뭔가요 그러면? 크레인 자격증은 자격증 아닌가요? 그 운전면허증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엄연히 자격증, 그것도 스펙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스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도 스펙입니다 여러분. 워드 1급도 스펙이야. 자, 한국사 1급 있긴 한데 필요 없는 듯 하네요. 붕어 형님 어찌할까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네요. 죄송해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민균이 잘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사연 응모 잘 하셨습니다. 자, 사연 다 들었고요. 뭐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어, 소방관 시험을 3년 반 동안이나 준비했다고 했는데 사실 소방관 시험 못 붙을 것 같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소방관 시험이 이런 말씀드리면 민규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드릴 수 있는데 저도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했잖아요. 경찰 공무원 시험이 소방보다는 솔직히 훨씬 피기 커트라인 높은 거 아시죠? 문제 난이도나 경쟁률도 그렇고. 소방은 요즘에 남자 만약에 출동으로 하게 되면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20대 1은 안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 워낙 원체 많이 뽑아서. 이민균이 시험 칠 때도 사람 원체 많이 뽑던 시절이잖아, 맞죠? 그러면 올해 안 보셨고 2018, 16, 그러니까 2015년도 더 보셨겠네. 2015, 16, 17, 18 4년을 보신 거네, 맞죠? 4년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본인이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야. 어.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안 할게요. 4년입니다. 시험 4번 봤으면 4년이에요. 4년 동안 공부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2년이 아닌 거다. 잘 생각해보세요. 민규님, 이게 소방시험이라는 게 필기시험 붙는다고 해가지고 필기시험 붙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 체력이야, 체력. 소방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엄청나게 빡세요. 경찰보다 훨씬 더 빡세. 필기는 경찰보다 훨씬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어, 체력은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락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특히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면 악력하고 왕복 달리기라고 있죠. 왕복 달리기.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 6개. 제멀,
악력,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배근력, 왕복 달리기, 그리고 하나가 뭐지? 하나가 유연성 테스트 6개잖아. 님 이거 다 통과할 자신 있어요? 운동 안 하면 통과 못해요. 무조건 2개 걸립니다. 민기님 운동 안 하셨죠? 운동 안 했으면 절대 통과 못해. 아무리 몸 딴다 이거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소방 체력은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다 털립니다. 이거는 죄다 털려. 최대생도 날아가는 거 봤어요 내가. 죄다 털려요. 필기시험 끝난다고 이거 능석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필기시험 붙었는데 내가 5년 만에 붙었어요. 2019년 붙었다 칩시다. 5년 만에 정말 드디어 내가 진짜 소방관이 되는 건가? 어? 드디어 내가 파이어파이터가 되는 건가? 이 기쁨보다 체력을 한번 하게 되면 진짜 지옥이에요. 왜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체력장 치는 그 생각한단 말이야. 그때 막 1급 받고 특급. 그러면 다른 건 다 돼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 다 됩니까? 운동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제몰도 안 될걸? 제몰 과락이 237인가 그럴 거야. 맞지? 237. 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못 넘어요. 51점요. 아니 근데 이게 최대 학원에서 매기는 거하고요. 실제로 시험장 치는 건 달라요. 실제 시험장 훨씬 더 깐깐하게 봐요. 실제 시험장은 센서로 봅니다. 사람이 세알리는 게 아니라 센서. 기계 센서로 보기 때문에 더 안 나와요. 그럼 제몰 얼마 나와요? 제몰 얼마 나옵니까? 제몰은. 그럼 유연성에서 안 되면 떨어지는 거네. 저 여러분 체력 6개 기준에 하나만 1점 나와도요. 떨어집니다. 그냥 집에 가야 돼. 보따리 싸고. 다른 거 다 만점 찍어도 하나에서 안 되면 제목 우와 265요? 좋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필기 합격도 못했고 최적은 아예 응시도 못했으면 이거 2년이 아닌 거야. 생각해봤지 이민규님.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후회되는 거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민규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이민규님 만약 저 공부를 안 하고 펜을 안 잡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하게 됐으면 일을 4년 동안 했으면 돈이 얼마 먼저 모였을 것 같아. 중형차 한 대는 장만하고 나도 남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민규님은 봐봐요. 국어랑 영어가 어렵다고 했잖아. 남들도 어려워. 남들도 어려운데 님은 4번의 기회가 있고 소방 같은 경우에 시험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체 많아. 지역별로 엄청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 4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번도 통과를 못했다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저 2번 처음 시험 쳤을 때 2점 차 떨어진 것도 사람 무지하게 많이 뽑던 시험일 거야. 무지하게 많이 뽑아서.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러면 이거는 인연이 아닌 거야. 민규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소방관하고 본인하고는 인연이 아닌 겁니다. 체력을 내가 아무리 잘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어? 내가 경찰 시험 칠 때도 체력장 만점 나온 사람인데 필기 합격을 못했어요. 머리가 돌머리야. 자기도 얘기했어. 머리가 돌머리라고. 체력만 어떻게 가면 근데 민규님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민규님 그거 생각해 돼. 님이 아까 부정맥이 있다고 했죠. 부정맥. 21살 부정맥 22살에 생산직 일을 하면 부정맥이 있다고 했죠. 그럼 본인이 교대 근무를 할 때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란 소리예요. 부정맥을 어린 나이에 겪었잖아.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소방은 더 공장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교대 근무 시간도 그리고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은 이제부터 생각하지 맙시다. 소방은. 그리고 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주변 친구들 결혼한다 하는데 잠깐만요. 주변 친구들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하는 게 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흔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그 친구들이. 몰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 누구는 결혼을 일찍 하기 싫어서 일찍 못합니까? 민균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 주변에 친구들 사고 쳐서 결혼한 사람 있죠. 부정맥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민균이 부정맥 심각한 거예요. 부정맥 보통 보면 부정맥이 보통 교대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 걸리거든요. 부정맥은 근데 젊은 나이 때는 잘 안 걸리면 돼. 본인 체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증거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어? 3명요? 글쎄요. 솔직하게 얘기할까? 제 주변에 27살에 결혼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고 쳐서 결혼해도 없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앞서가는 삶이에요? 민규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친구들, 자, 결혼한 친구하고, 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어? 그 친구는 그 친구 삶이고, 난 나란 말이야. 결혼한 게 그렇게 부러워요? 아, 심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결혼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난 부럽지 않아.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자리긴 한데, 요즘에 의미가 좀 많이 틀려요. 오히려 어린 나이 때 하는 게 그렇게 더 불안해. 더 불안하다니까? 사지코니 그 민규님한테 얘기할 때. 그 결혼한 3명 중에 직업이 다 어때요? 수입이나 직업이 어때? 사실 남자 나이 27이면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나이예요. 아니면 첫 발을 못 내딛었다거나. 보통 27이면 4년대 대학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자리 알아봐야 되는 나이예요. 어? 사람들이 결혼 늦게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취업을 좋은 직장을 구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늘어났어요. 공무원도 합격 나이가 28, 29이고 대기업 들어간 나이도 28, 30도 있고. 보통 그 나이 때 보통 그 나이 때 결혼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 집이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2가지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상당히 삶이 불안할까요? 장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사 물려받거나 아니 부모님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 어 부모님 잘 사니까 부모님 돈 많으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장사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장사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게 민균이 생각해봐요. 그게 그렇게 민균이 입장에서 대단해 보여요? 그 친구들이? 음. 물론 결혼하는 거 축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좋은 거긴 해. 그런데 어린 나이 때 결혼한 사람 이혼율이 제일 더 높은 거 아세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고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 뭘 부러워해? 저도 이런 이야기 해드리긴 그렇지만요. 친형님, 형수님, 국립대 대학원비, 차 주유비, 생활비 50만원 다 대주니 월급은 다 떼고 한 보너스 때문에 250만원인가?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못 쓰고 삽니다. 물론 집 월세도 부모님한테 도움 받으셔 다행이지만 저 그것 보고 결혼을 살만 싹 사라졌고요. 싹 사라졌는데 룰렛 싹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룰렛
노얄님, 룰렛 돌린 마음은 사라지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혼할 만 싹 사라진 대신에 룰렛은 사라지시면 안 된 거죠. 룰렛에 좀 더, 어?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인 거예요. 결혼 현실이고 실전이야. 민규님. 장사가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민규님. 장사가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요즘에 장사 정말 힘들어요, 민규님. 월급쟁이보다 더 힘들어. 오죽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기업에서 200만 원만 주면 들어가겠다고 하잖아. 이게 현실이야, 민규님. 장사하는 친구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 보이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요즘 장사는요, 하나만 잘해가지고 장사 오래 못 가요. 맛집이라는 것들도, 맛집이라고 하는 술집이라는 것들도 맛있어도 장사 접어야 돼,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뭐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접는 사람들 많아요. 맛이 있고 그런데. 어? 님이 민균이 잘 들어보세요. 그 결혼한 세 쌍 있잖아. 님이 말씀드린 세 쌍. 그 세 쌍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잖아.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걔네들이 그걸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잖아.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어? 엄청 싸웁니다. 어? 남들은 뭐 부자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만 해서 요즘엔 좀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시각이 바뀌었어. 나도 바뀌었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뀌었어요. 대신에 민균이보다 여기 방송 보실 분들이 나이가 많아. 제 방송 평균 나이가 33세예요. 33세야. 거의 30대란 소리죠. 30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결혼한다고 해서 마냥 축하하지 않습니다. 마냥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모르면요. 모르면 그런 거에 관심 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웃긴 게 정말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부러워하는 거야? 어? 내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할게. 그 친구한테 죄송한데 5년 안에 그 세 쌍 중에 한 쌍은 인원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확률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통계로 따져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그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무조건 인원할지도 몰라요. 3년 안에.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민규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어허! 아 이게 현실이야. 더 받아야겠다. 민기만 더 하고 더 받아야겠다. 나이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내가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님 나이는 지금 할게요. 룰 걸리면 할게. 룰렛 걸리면 할게요. 무건수행 빼고 할게. 무건수행. 어? 결혼하는 게 내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각자 생긴 대로 각자 그 처있는 한계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민규님은 그 친구들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할 필요 없어. 결혼하면요 덜 만나야 돼. 민규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 슬슬 덜 만나야 돼. 결혼하게 되면. 무건수행도 있습니다. 2,000원. 김동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팩트 폭력. 가자. 페트 폭력요? 정신 차려! 이민규 정신 차리라고! 그 친구들 얼마나 갈 것 같아? 그 가자. 친구들. 그 결혼한 친구들 뭐 평생 친구일 것 같아요? 평생 의릭하다가 사람 목숨 가져가는 건데 한두 번 뭔지 알아? 몇 살 잡는 한두 번 뭔지 아냐고? 의리 좋아하네. 건배!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하면 뭐야, 씨. 다음날 내가 몇 살 잡고 싸우는데. 그게 친구야, 이제. 그게 20대 친구라고, 아, 페트퐁이 됐습니까? 아, 이거 진짜 민규님이 사는 말이에요. 네. 자, 페트퐁이 됐습니까? 이 정도면. 아니, 친구 막, 아직까지 막 친구가 영원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결혼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게. 결혼하면 이제 좀, 만나는 게, 만나는 걸 좀 조절해야 돼, 친구들하고. 왜냐하면, 만난다 하더라도 와이프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세 명, 그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연락을 좀 뜸하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 있어. 야, 외롭다 보고 싶다. 야,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네, 이민균이 말씀하세요. 30대요? 30대 어떤 기분이냐고? 30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30대 되게 되면
내 자신이 인정하게 돼, 민균이. 그러니까 이게 20대나 30대 차이도 얘기해 줄게요. 20대는 뭔가를 해도 부담이 없어. 왜냐? 나 아직 젊으니까. 나 아직 젊어. 나 아직 20대야. 나 아직 청춘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민균이도 지금 아직 그런 느낌 있죠. 30대가 되게 되면, 아, 이제는 내가 뭔가 모험을 걸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뭔가 뛰어들면 안 되겠구나. 왜냐? 이제 내가 나이가 차가지고 바라줄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젊지도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도 않고, 그걸 스스럼 없이 인정하게 되는 나이가 30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모험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도박을 걸면 안 돼요, 인생에. 누구는 뭐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30대 때는 그걸 약간 뒷걸음질 해야 될 거예요. 자이렌시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꽝. 룰렛 궁금해서 해봐요. 저희유는 안 좋으니 꽝일 겁니다. 꽝! 꽝! 룰렛 궁금해서 해봐요. 저희 운은 안 좋으니 꽝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 서 관심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러니까 민규님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야. 남들 막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막 행복해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부럽고, 그게 당연한 나예요. 주변 사람들은, 사디코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꽝. 오케이. 꽝. 아니, 아무거나 다 해보면 안 돼요. 민규님. 아무거나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대 때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결혼에 딱 하면, 아, 뭐 하는구나. 또 가라? 뭐 이런 느낌? 막, 뭐 이런 거. 아, 나는 제 결혼할 때 나 뭐 했냐 이게 아니라, 그래, 가라. 그 뭐 예를 들어서 여자 만나가 뭐 20대 때는 막 여자 만나면 차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 또 얘기해 줄게. 30대 때, 20대 30대 가장 다른 점은 여자를 대할 때 느낌이에요. 보통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민균이 여자 만나면 어떻게든 막 자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남자니까 얘기합시다. 맞죠? 근데 30대 때는 그냥 그것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 그냥 내가 여자 만나더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왜, 잠깐 만나고 이렇게 엔조이도 싫어요, 그냥. 20대 때는 막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 사실. 사람 관점에 따라서. 맞잖아요. 어? 그리고 내가 좀 여자를 위해서 좀 숙이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내가 데이트비 부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여자한테 좀 매달릴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30대 때는 여자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전화 안 받잖아요. 그래? 알았어. 삭제.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 내보고 돈 내라고? 알았어. 나 안 가. 배째세요. 이거예요. 이게 20대나 30대 차이야. 어? 근데 민규님 하실 때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어떻게든 꼬시고, 어떻게든 이빨로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데이트 장소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뭐 1박 할 수 있는 장소 어떻게 마련할까 이 생각하잖아요. 어? 맞잖아 이거. 아니, 내가 너무 야만인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야? 내가 너무 야수 같은 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차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30대에서 그런 마음 생기냐 하면, 30대 때는 감정 소비를 안 하는 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나이에요. 여러분 100% 공감하실 거야. 이건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야. 30대는 뭐가 중요한지,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게 이게 삶의 행복을 취하자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내가 편해야 된다. 내가 풀해야 된다. 내가 뭔가에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 내가 뭔가에 구속받지 말아야 된다.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 여기에 대한 어떤 행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어디에 뭔가 막 불러줬으면 좋겠고, 누구 만났으면 좋겠고, 누구랑 뭐 데이트 좀 하고 싶고,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30대 때는 누가 불러주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남한테 특별히 관심 가는 것도 싫고, 관심 주는 것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자체에 대해서 마음의 평온.
나한테. 맞죠? 이거 30대 분들이 그러니까 취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그런 거예요. 나한테 나에 대한 보상, 나에 대한 감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행복의 지수에서 가장 높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MCT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민기 잘 돼. MCT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적게 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MCT 잘 들으세요. MCT의 장단점 얘기할게요. 어제 얘기했는데 MCT의 장점은 일단은 취업할 때가 많다. MCT 주변에 사방에 들린 게 MCT. 그리고 MCT 두 번째 장점,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장점은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요 세 가지 장점이에요. 구할 때 많고 굶어 죽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 단점 얘기해 줄게요. 이민균이 말씀하신 게 단점. 첫 번째, 내 시간이 없어요. 아마 이민균님도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MCT나 CNC, 보통 NCT, 보통 공장에 가면 MCT만 있는 게 아니라 CNC도 같이 있어요. CNC. CNC도 같이 있어. 맞죠? 보통 MCT, CNC, 와이어 커팅, 뭐 레이저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 금형기계 이렇게 같이 한 4, 5개, 6개를 같이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MCT 하나만 넣어가지고 타산이 안 나와.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집어넣습니다. 공장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MCT 만들어 놓은 거 CNC 넣고 CNC 넣은 거 금형 따가지고 이렇게 해요. 맞죠? 아니 금형을 먼저 하지. 금형을 해가지고 본을 뜬 다음에 그거를 와가지고 가공을 하고 1차 가공을 1차는 MCT에서 한번 하고 구멍 몇 개 뚫고 2차에 CNC 가가지고 이제 회전축을 해가지고 깎아내고 기압 깎아내고 맞죠? 세 번째는 세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업 속도가 많이 걸려요. 민기님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이 며칠에 뚝딱 그러니까 몇 분에 뚝딱 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기계라는 게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계산 때려보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어요. 200개를 만들려면 12시간 동안 기계를 쉬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공식이 나와요. 그 공장에서 나름 이제 월급도 주고 하려면 최소한 2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2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0개 만드는데 최소 12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업이 무조건 들어가요. 민기님도 아실 거예요. 잔업이 무조건 들어가. 잔업을 안 하고선 타산이 안 나와요. 그분들. 맞죠? 산업, 그러니까 3일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막 8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 퇴근. 만약에 긴급 물량이라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갑자기 꽂아버린 경우는 막 뭐 철야도 할 수 있고 12시까지도 할 수 있고 새벽 3시까지 할 수 있어요. 맞죠? 갑자기 사장이 불러가지고 야, 잘 들어라. 그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뭐 7일까지 그 갑자기 현대차 저쪽에서 물량을 많이 뽑아달라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한 7일까지는 집에 가는 것 좀 포기해야겠다. 월급 챙겨줄 테니까 어? 좀 일하다 보면 새벽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불러가지고. 아 이게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잔업도 있을 뿐더러 1년에 한 번씩 이게 있어요. NCT는 이게 한 번씩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 번씩 보내야 돼. 근데 이걸 해야 돼. 왜냐? 대기업이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 하면 거래처가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거래처 끊기는 거야. 우리랑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 치워. 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임금 맥시멈이 4천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기술자고 돈 많이 주고 해도 임금 맥시멈이 40만 원대. 40만 원.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대예요. 그것도 잔업 다 하고 나서. 못 믿겠으면 MCT, CNC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그 한 8만 명 되는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분들 기술자분들이 맥시멈이 5천원 못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웃긴 게 연봉제라 가지고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을 못 받아요.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보통 맥시멈이 아무리 높아야 4,500을 못 넘어요. 20년 이상. 그렇죠. 주문적이 불확실하죠. 근데 웃긴 게 불확실한데 그거를 이것이 존나 얘네들 띄엄띄엄 주는데 하지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없어. 다 해줘야 돼. 웬만하면. 중소기업 공장들이 막 납기도 제각각에다가 물건도 제각각에다가
매출도 제각각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어. 안 해주면 또 사장들끼리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뭐 해달라가 또 졸라요. 우리 거 먼저 해달라. 어? 우리 거 해 먼저 해. 야, 어? 야, 밥 사줄게. 이것 좀 해도 하면 또 해줘야 돼. 야, 떼레레레레 떼레레레레. 아, 예 사장님. 있잖아 그 뒤에 미룬 거 있잖아. 어? 그거부터 작업해라.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맨 뒤에 물려놨던 갑자기 야 그거 한 시간이면 되지? 어? 야, 그거 한 시간 안에 빨리 해놔라. 내가 어? 한 시간 만에 빨리 해놓고 다 됐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또 뒤에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씨. 참 이런 경우도 엄청 많다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민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돈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어? 민규님, 돈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돼. 민규님이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님 지금 고등학교 졸업이지만 일반 고졸로 달라게 검정고시 고졸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다른 자격증으로 내가 비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도 없잖아 이제는. 맞죠? 대기 한번 써먹었으니 백도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들하고 스펙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완전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28이면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학을 갈 생각도 없겠지만 대학을 갈 필요도 없을 테고. 맞죠? 그렇다고 누구처럼 책상에 앉아가 자격증 빡세게 따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이 민규님은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책상에서 막 공부하면 머리 지날고 막 땀 삐지삐리 흘리고 아마 초반 공부할 때도 막 책상에 막 3시간씩 모여 앉아있고 막 1시간 반 보면 아 나 고생했다 하면 담배 똑같이 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본인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돈 많이 번다 하면 글로 가면 안 돼. 민규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안 다치고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돈에 구애받으면 안 돼. 돈에 구애받는 순간 노예가 돼버려요. 돈 따라 가버린 사람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어. 제가 돈 멸마 줘준다 하면서 우르르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어. MCT가 일은 좀 빡시게 맞는데 그 대신에 이 MCT 같은 경우에는 민균이 잘하셔야 되는 게 MCT가 경력이 5년이 되면 경력직 5년 이상 돼버리면요 그 사람들 일하면서도 막 휴대폰 확인하고 게임하면서 일해요. 한 기술자도 되고 이제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 짤 줄 알고 세팅할 줄 알고 캐드도 만질 줄 알고 기계 다 돌리죠. 멀티가 좀 능순하게 되고 작업 다 감이 잡히고 하면 불필요한 시간이 완전 줄어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MCT 같은 경우에 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텀이 좀 있어요. 민기님도 아실 거야. 모든 작업자분들이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일하면서 막 다리 꼬고 이렇게 슬리퍼 신으면서 CNC 공장 가면 그렇거든요. 안전한 실는 게 아니라 그 슬리퍼 같은 좀 오래 하신 분들 슬리퍼 신으면서 막 뭐 라디오 틀면서 막 이렇게 힙합을 불면서 일해요. 진짜라니까. 민규님 작업장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님 생각해봐. 어떤 걸 생각하지?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능력이 맞고 내가 할 만한 일을 오랫동안 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해야 돼. 돈 많이 버는 일 이미 시기 지났어요. 민규님 시기 지났어. 돈 생각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마요. 닌겐님 오세요. 아 게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닌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닌겐님 맞다. 내가 그 영상 올려드릴게요 닌겐님. 저 던드급 타이머택 있죠? 25분짜리 내가 찍은 적 있거든요. 엘프로 25분. 그러니까 민규님이 이 일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편할 것 같으면 해도 괜찮아요. CNC가 물론 엄청난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수익을 버는 일은 아니야. 그 대신에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은 해요.
내가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뭐 친구 추천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크레인 자격증을 땄는데 크레인을 이직을 할지도 이직을 하건 안 하건 이직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내가 하라고 안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건 본인 선택인데 얘기만 마칠게요. 크레인을 한다고 가정시엔 여러 자료들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난 뒤에 결정하세요. 참고로 크레인 하시는 분들 유튜버도 있을 거야 아마. 찾아보면 있고 뭐 급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님 이제 친구 하자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갓나가면 안 돼. 친구가 갓나간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된 적이 없어. 나 하나 얘기할게 민규님. 친구 따라 일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덥다도 크레인요? 일할 때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연애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사고가 나. 문제가 커져요. 일할 땐 딱 일만 하는 그런 게 딱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마다 틀린데 그렇죠. 그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크레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아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이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무 시간 어떻게 되고 단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좋아. 요즘 유튜버들 잘 돼 있어가지고 크레인 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유튜버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대고 일할 데가 없다고요? 있어요. 찾아보면. 포크레인 기사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찾아보시고 정보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남을 위해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어? 남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한 삶. 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응?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이제는 누군가 하자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가 안 되면 아닌 거야. 남들이 하자고 했는데 남이 괜찮은 그러니까 남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는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어? 그 친구가 그 일을 잘하고 맞아서 하는 거지 내가 들어온다고 그 친구가 똑같이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그 성향이나 피지컬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달라 친구하고 그 친구는 이미 먼저 그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친구가 아는 인맥도 많고 실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거래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가 똑같이 일한다? 똑같이 일한다? 어떻게 장담하실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나서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요. 누르고 싶은 경쟁이 필요 없어요. 누를 필요도 없고 친구란 사람은요. 그냥 어떨 때는 없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요. 없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잘난 척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친구들 안 만나면 돼요. 친구라고 해서 평생 만나야 됩니까? 만날 필요 없습니다. 민균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친구 만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건전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최고입니다. 뭐 많이 사주고 많이 뭐 싸주고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간간히 뭐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소주 한 잔이나 뭐 커피 한 잔 기울일 수 있어도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내 얘기 들어주고 적절한 선에서 맞춰주고
가끔씩 이렇게 세상 살 때 좀 희노애락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잘난 척만, 근데 하나 얘기할게요. 잘난 척만 한 사람이 님한테 도움 준 적 있나요? 그 잘난 척만 한 친구가 님한테 뭔가 살면서 크게, 그 사람한테 크게 신세를 얻었다. 아니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있습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맹세코 얘기하겠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민군이 다시 생각해봐. 자존심을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고 어느 정도 사회성을 띠고 다들 밥벌이를 하는 와중에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건 친구 아닌 거예요. 친구 아닌 거야. 친구라고 생각하더라도 좋은 친구 아닌 거예요. 격을 같이 할 친구가 아닌 거야. 앞으로 깊게 만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친구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치고, 잘난 척 하면서 자존심 그런 사람 치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규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잘난 척 하면서 자존심 그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왜 잘난 척하고 자존심 긋습니까? 보통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인정 안 해줘도 잘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 진짜 잘난 사람들, 진짜 잘나고 이쁜 사람들은, 자기가 입으로 안 떠들어도 우리가 지켜 세웁니다. 야, 너 성공했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한다. 어? 그러면 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현실은 님보다 더 못날 수 있다는 거야. 못나는데 친구들한테 괜히 꿀리지 않으려고 괜히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막상 가보니까 나보다 더 형편없고 나보다 더 실속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인지 아닌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친구라고 해서 어렸을 때 알고 지냈고 동창이고 한 동네 자랐다고 해서 친구 아닙니다. 어? 그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민규님도 거기에 너무 이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얽매이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규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규님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직 젊으니까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은 끝내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규님. 자, 이상으로 우리 이민규님 고민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